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아주 그냥 찬바람이 쑥쑥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즐거운 먹을거리가 있었죠. 보름이기 때문에 오곡밥이죠. 쫙 비벼 먹고 또 땅콩, 그다음에 호두 같은 거 깨 먹으면서 부족했던 영양소를 딱 보충을 해서 싱그러운 싱싱한 봄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콩도 좀 깨 먹고 그다음에 호두도 깨 먹으면서 오늘을 보냅니다. 쌀쌀한 날씨에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보면 알부민 선전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알부민을 먹고 마시고 비벼 먹고 그러면 그냥 휘춘하고 기력이 회복된다, 빵빵하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냥 호기심이 딱 생깁니다. 저거 먹으면 진짜 좋은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는가 하는 내용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고혈압,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80세 이상 남성들 보니까 단백뇨 수치가 자꾸만 올라가더라 이게요. 방송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뭐가 회춘하고 기력을 되찾는다, 시주구리 했던 게 빵빵해졌다라고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는 거예요. 요거 한자로 현혹되다. 어지러울 현자에다가 미혹할 혹자. 어지러워져서 흘린 거야. 그냥 정신을 쏙 빼는 거야. 이 현혹되다, 속이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 든 양반들이, 80세 이상 남성들이 단백뇨 수치가 왜 이렇게 오르나 하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거예요. 우리가 단백뇨가 많이 나오고 단백뇨의 기준이 뭐냐면, 소변으로 하루에 150mg 이상, 미리그램 이상 단백질 배출이 될 때 이걸 단백뇨라고 해요. 이렇게 단백뇨라고 하는 판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돼서 콩팥의 여과 능력을 초과해서 소변으로 배출할 때, 이거를 과다 유출 단백뇨라고 해요. 두 번째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미세 알부민뇨, 이것도 단백뇨예요. 그리고 이 밖에 신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단백뇨, 우리가 당뇨병으로도 그렇고 또 뒤에 여기 콩팥 부분을 이렇게 한 방 맞아서 또 갑작스럽게 충격받아서 공포감에 떨어도 이게 전부 다 단백뇨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가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남자분의 경우는 미세 알부민뇨가 증가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미세 알부민뇨, 여기 단백뇨가 나오는 것은 심근경색, 중풍, 말기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 혈당이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그러면 콩팥에 무리가 가서 단백뇨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뭔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혈압과 혈당의 변화도 없었는데 이렇게 최근 6개월 사이에 근육량이 1.3kg이 감소됐고 체지방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했겠죠. 보니까 1년 전부터 경구용 알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 혈압과 혈당이 정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폭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먹었냐 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력 회복에 좋다고 방송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제나 알부민 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왜? 지금 여기 80세 이상의 남자들, 우리 몸은 60세가 넘으면 조직, 기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소식해야 됩니다.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빈도도 줄이고 양을 줄여야 우리 몸의 기능에 맞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급, 순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단백질 제제인 이런 제품들이나 여기 알부민 제품을 먹으면 신장과 간에 무리가 간다는 거 확실히 하나 기억해 두시고, 알부민,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소화 과정을 거치느냐는 게, 알부민, 우리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고 분해되고 흡수되는 거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길가이 돼야 흡수되듯이 이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단백 섭취와 대사에 부담을 준다. 즉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준다.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먹으면 좋다고. 왜? 광고에 그렇게 나오니까.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젊은 놈들 기준으로 뭔가 좋다고 해서 그냥 먹어 제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이거 울퉁불퉁 나온 사람들이 뭐지, 이거? 미스터 코리아, 근육 이렇게 막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백질 제제를 먹잖아요. 단백질 제제를 먹으면 반드시 콩팥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BUN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단백질 분해 능력 측정치가 그겁니다. BUN 변화가 생기면 내가 지금 단백질 너무 많이 먹구나 하는 걸 건강검진 결과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 코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 단백질 제제를 주로 많이 과용 섭취하는 사람들은 근육은 단단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발기부전이 옵니다. 또 젊은 아가씨들도 지방 줄이고 닭가슴살로다가 뭔가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 지방이 살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호르몬의 불균형도 와요. 콩팥 기능이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골다공증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알부민은 고단백 섭취하는 것과 똑같다. 단백질 제제 먹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간에 부담이 간다. 여기서 그냥 좋은 표현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장과 간과 관련된 질환, 신장과 관련된 질환 40여 종, 간과 관련된 질환 40여 종, 약 80여 종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방송하고 광고에 그냥 좋다고 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약품인 경우는 다른 치료 대안이 없거나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때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을 쓰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때만,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쓸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쓸 때 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항암 치료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밖에 퇴원시키잖아요. 집에 가서 2주 정도 잘 먹고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마음대로 그냥 젊은 시절에 먹었던 그것대로 먹어버리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즉 흡수되지 못하는 잉여량들은 결국 혈전으로 남고
콩팥과 간에 부담을 준다. 기능이 떨어진다. 과량, 아시겠어요? 과부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효과보다는 젊었을 땐 효과 딱 좋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60세가 넘어서는 효과보다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6세의 김형석 교수님이죠. 100세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글을 쓰신 분인데, 책을 쓰신 분인데, 106세시니까 100세 시대에 그냥 100살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살이 안 되신 분들은 뭐 100세 시대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그 뻥이야. 내가 볼 때는. 아시겠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을 살고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내용, 강의 내용을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변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똑같습니다. 제2의 인생이다. 그건 뭐냐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기능이 좀 쇠퇴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데 과거처럼 그냥 마음대로 먹어 제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왜?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과거에 그렇게 해온 그 습관, 익숙해진 그런 습관대로 먹어와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몸 내부에서는 조직과 기관들이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정제염이 들어가는 음식, 인조 단맛이 들어가는, 즉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더 오래 걷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소박할수록 장은 박수친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소식하라. 즉 강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60세 이후에 100세라며 그러면 3, 40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보내기 싫고 각종 약물을 먹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사는 즐겁게 소박하고 소식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 모든 조직과 기관이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같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는 독이 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과자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도넛 같은 거 맛있는 거 한 잔 먹을 수 있어. 이거 커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비즈니스 하면서 한 잔 먹을 수 있어. 빈도와 양을 줄이라는 겁니다. 빈도와 양을 과거에 9번 했더라면, 젊은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10잔 먹었더라면 60이 넘어서 이제 5잔, 4잔, 3잔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년의 삶은 균형이 중요하다. 그것은 왜 균형? 아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 이분은 그 의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자세요. 그런데 노년의 삶은 균형이 중요하다. 60이 넘으면서 가질 것보다 나누고 베풀 것,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즉 이게 유호덕입니다. 5복 중에 4번째 유호덕이에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음식 소식하고 즐겁게
소박 단박하게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유호덕을 즐기면서 무지리종 고종명, 오복 중에 맨 마지막 5번째 복, 무지리종 고종명,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 가는 나 스스로 나다닐 수 있을 때 그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참 합리적으로 이렇게 100세 살아오셨으니까. 에? 자, 그러면서 빈도와 이런 가공식품의 빈도와 양을 줄여라 아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빈도와 양을 줄여서 몇 년 뒤에 이런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식, 폭식, 과식, 간식, 야식 이런 것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폭식, 과식, 간식, 야식 이런 식습관을 줄여야 무지리종 고종명 그 오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풍성한 식단을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다리로 걸음걸이 즉 네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행복이고 약을 먹지 않고 오늘도 나가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노라 라고 정리 말씀하시는 아주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줄이는 일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소식하라는 거예요. 담백한 음식을 그 담백한 음식 줄이고 고영양 저칼로리 최고봉에 있는 음식 바로 이 생식입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이 생식을 좀 실천하셨다면 아마 12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노년의 식탁은 나이 먹어서 60세 넘어서는 이 풍요로운 이 화려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담백하고 아주 소박하고 소식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생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노라. 참 양을 줄여라 이걸 강조하시면서 여기 나이가 들으면 이게 그 조직과 기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소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0 이후의 인생 선물 건강이죠. 6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가지기 위해서 우리 몸속 장기의 기능과 이런 역할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식을 먹고 즐겁게 먹고 소식하고 제철 음식을 먹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파이지스, 의학적 용어로 보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연식을 먹어라, 소식해라, 즐겁게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석 교수님 100살, 지금 106세시니까 100살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저도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12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노령에 그냥 이것저것 마구제비를 먹는 게 아니라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르고 즐겁게 소식하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무지리종 고종명 이런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세상 가는 오복을 누릴 수 있노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정리하시고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실천하시면 아픔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화이팅!